자, 50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애정소설의, 자, 원리. 자, 요거 좀 말씀을 드렸네. 애정소설 원리. 요거 혹시 숙제였니? 그건 아니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가 또 이제 못 들은 친구도 있고, 또 오늘 또, 새로운 친구도 있고 하니까, 자,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 자, 50페이지, 51페이지. 자, 애정소설입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안 쓴 친구는 쓰면서 보셔야 됩니다. 쓰면서. 알겠죠? 쓰면서. 자, 고전소설은 총 4가지. 자, 입으로 좀 읊조려 보세요. 자, 먼저 뭐가 있냐면, 자, 영웅군담, 우리가 배웠고요. 자, 가정사. 자, 그 다음에 애정. 자, 그리고 비판풍자. 자, 요렇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고, 자, 오늘은 애정소설 좀 복습을 좀 한번 해보자. 자, 애정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느 시대냐면 조선시대입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유교적이고요. 자, 그래, 유교적이다 보니까, 자, 요거에 대한 부조리를 우리가 좀 잡아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아마 신분제도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신분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애정소설입니다. 우진아, 만약 글씨 이상하잖아? 그럼 물어봐. 선생님 악필이니까. 자, 됐습니다. 자, 애정소설, 조선, 유교적, 그 다음에 신분제도. 자, 요 흐름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 남주, 여주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자, 이 둘이, 자, 뭐부터 시작한다? 만남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둘은,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신분과 가문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자, 신분과, 자, 가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여자 주인공의 태도가 아주 주체적이고 그 다음에 능동적이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억척스럽게 막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애정소설 같은 경우 는 늘 여자 주인공이 그 핵심이죠. 남자보다는. 그래서 여자 중심으로 주인공이 자, 많이 끌고 가죠. 둘의 신분과 가문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둘이 사랑을 합니다. 둘이 사랑을 하는데 자, 반드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건 장애 요소예요. 자, 이 장애 요소를 우리는 좀 어렵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혈연장애, 자, 아니면 결연장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깐만, 혈연이라고 그랬어? 혼사장애, 자, 결연장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한 4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원래, 좀 한 7시간은 자야, 7, 8시간 자야 좀 괜찮을 때 중간중간에 오타가 날 거예요. 오타가 날 거예요. 어제 내 아들하고 마인크래프트 하느라고.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이놈 지는 일찍 자고,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빠 이거 기차역 좀 만들어 놔. 저 지금 건설하느라고. 근데 그거 한번 건설하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가는 거야. 그리고 어제 그 선생님이 어떤 예술혼을 불태워서, 아침에 이제 고니가 만족했어요. 만족했어. 자, 혼사장애, 결연장애요. 혼사장애라는 것은 뭐냐면, 자, 혼사, 결혼을 나타내고요. 혼사는 결혼이고요. 결연이라는 것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인연이 맺어지는 거야. 자, 이 장애 요소가 등장해. 장애 요소 3가지를 우리가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장애 요소를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러면, 자, 장애 요소 첫 번째. 자, 바로 누가 반대할까? 이 둘의 만남을. 그치. 바로 부모가 반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자가 나서서 반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춘향전에 보시면 변사또가 나와서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운영전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런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는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 자, 운영전에서는 안평대군이 등장해서 거기 나와 있는 운영과 그 다음에 이제, 김진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기부터 볼까요? 자, 부모는 어느 쪽 부모가 자, 반대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신분과 가문이 높은 쪽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따라서 이 둘이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신분제도입니다. 알겠죠? 신분제도를 자, 이게 상징한다는 거. 자, 그거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세 번째 어떤 죽음 때문에 자, 이별을 한다든가. 자, 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자, 이별을 한다든가. 그리고 운명 때문에 자, 이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애정 소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결과 쪽, 우리가 이제 보통 고전 소설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피엔딩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정 소설은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모든 고전 소설, 즉 조선의 소설이 모두 해피엔딩은 아니고요. 애정 소설만 다릅니다. 자, 결말 처리 방식 볼게요. 자, 결말 처리 방식에서는 자, 갈등이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중심으로 자,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갈등이 해소가 되면 주제는 반드시 자, 뭐보다 저기 나와 있는 자, 유교보다는 뭐다? 그렇지, love. 유교보다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교보다는 사랑. 자, 그 다음에 갈등이 해소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심화. 그렇죠? 이런 말들 어렵지, 그지? 근데 이런 말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되게 익숙해져야 돼. 많이 익숙해져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고등국어가 어려운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어렵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고등국어가 어려우니까 어렵게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과 늘 상담할 때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수업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렵게 배워야 어려운 걸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등 때 보통 이제 뭐 80점 후반이나 90점 이렇게 맞잖아요. 자, 그 중에서 80점이나 90점 맞는 친구들 중에서 약 70%는요, 50점대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공부해서 그래요. 쉽게 공부해서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중등 때처럼 공부해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어떤 노력과 시간이 중등 때처럼 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께 선생님이 겁 많이 드렸어요. 새해 복 많이 드려야 되는데 새해 겁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떨어지는 친구 되게 많아요.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지금 한쪽은 좀 선생님 뺐지만 다른 한쪽에 우리 학원 성적 열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1학기보다 2학기가 훨씬 더 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학기 때 망했던 애들이 각성합니다. 각성해서 2학기 때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 때보다는 기말이 훨씬 더 많고요. 2학기보다는 2학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과정 거치지 말고 한 방에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더 힘들어요. 왜? 1학기 때는 모두 열심히 하거든요. 이해까지? 그래서 조금만 더 빡시게 이렇게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중등 때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나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원리 같은 경우는. 자, 됐어. 심화입니다. 자, 심화는요, 비극적으로 끝나요.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 애정소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현실적입니다. 현실적. 그래서, 늘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그럼 하나가 죽으면 또 하나가 어떤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죽어요. 그래서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거 하나 더 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요거 자체가 실현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실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극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실현 극복. 자, 실현 극복은 우리가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딱 이렇게. 자, 실현 극복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선인이 있고요. 선인은 보통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제목에 보통 주인공 이름이 있죠. 우리가 오늘 볼 채봉 감별곡에서 채봉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악인이 있어요. 자, 요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 자, 악인이 있는데, 자, 이 악인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욕망은 탐욕에 가까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하지?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저 앞에 있는, 앞에 열거된 영웅군담, 가정사, 그 다음에 요런 소설에서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시기 질투하니까 얘는 뭐 하냐면, 자, 음모와 그 다음에 흉계,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선인, 자, 착한 녀석은 뭐예요? 시련에 빠진단 말이에요. 선악의 대비가 뚜렷하기 때문에 시련에 빠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조력자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력자. 자, 그런데 자, 이걸 가지고 극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조력자의 유무란 얘기예요. 조력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얘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조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 주체적인 극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적어봐. 조력자, 주체적 극복. 자, 그러면 요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둘의 사랑. 둘의 사랑이, 자,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니? 이게 첫 번째. 알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니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런 방해 요소에서 어떻게 극복하니가 중요합니다. 조력자가 나오니 아니면 여기 스스로 극복하니. 이게 두 가지. 그 다음 마지막이, 자, 세 번째가 저 부분인데요. 저 부분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크게는 두 가지 요소. 그 다음에, 자, 넓게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알겠지? 자, 요 안에서 선지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돼. 자, 여기까지 다 적었나요? 혹시 좀 시간 필요한 사람?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앞에 좀 지울게. 오늘은 여행 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저 영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요 체크 방법. 자, 소설에서는 우리가 체크가 좀 되게 중요한데, 저 체크할 때, 자, 반드시 대부분 친구들은 눈으로 읽는데 절대로 눈을 읽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무조건 머릿속에 잡아줘야 되는 건 인물과 그 다음에 장면별 읽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물과 장면별 읽기를 잘 해야 우리가 일치 문제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가장 많이 10명 중에 8명이 틀리는 일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맞고 그 다음에 고득점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일치 문제를 맞추면 다른 친구들은 시간을 시간대로 쓰고 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들보다 4점이 올라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4점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비문학 독서 파트에서 애들이 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럼 적어도 많게는 여러분들 남들보다 10점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고전소설을 되게 강조하는 거야. 이해가죠? 10점이면 뭐야? 한 등급이야. 여러분들 등급이 달라지면요. 지역이 달라집니다. 대학교 지역이 달라져요. 진짜로.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 KTX를 타고 가느냐가 달라집니다. 설마 배 타고 가진 않겠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되게 잘해야 돼. 아주 잘해야 돼. 자, 우리는 좀 배웠어요. 선생님 강의 좀 일찍 들은 친구들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자, 인물이 나오는데요. 좀 자세하게 할게요, 오늘. 좀 여유있게 할게요, 여유있게. 자, 인물이 나오면, 자, 인물은 무조건 뭐 해라? 동그라미 쳐라. 그렇지. 인물은 무조건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인물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장면에 한 번만, 그치? 한 장면에, 자, 한 번만. 이렇게만, 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심리가 있을 거예요. 심리와 태도. 어떤 태도니 이런 거죠. 뭐 화를 낸다든가 분노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자 이런 심리는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심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로 슬프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다른 하나는 눈물을 흘리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자 심리하고 태도는 선생님이 물결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경이 있죠. 자 배경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시공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래서 이제 시공이죠. 자, 시공간.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해줘요? 자, 네모 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저 배경의 구분이 자, 바로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됐죠? 저 배경이 바로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 녀석이 바로 하나의 장면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하죠. 자, 네 번째 장면별 장면 전환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장면 전환 같은 경우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그 장면이 전환되는 바로 그 부분. 자, 꼭 이렇게 앞에다가 눈에 확실히 보이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에. 자, 이 장면 전환 부분은 자, 두 가지에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저기 나와 있는 배경의 이동이에요. 자, 배경이 이동될 때입니다. 자, 이동을 선생님은 자, TS라고 표현합니다. 트랜스. 자, 배경이 바뀔 때입니다. 트랜스 바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어떤 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한편 자, 그 다음 이때 자, 요런 말들 나오면 날려요. 물론 고전소설에서는 각설, 차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느 날 한편 이때 이런 것도 어느 날 한편 이때 이럴 때 우리가 장면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추가를 두 가지. 우선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학교에서 내신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전체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니까 자, 요 체크 연습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그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처음에는 다 잘하지 못하니까. 알겠지? 잘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한없이 틀려도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적 반응이 있어. 그지? 행동적 반응엔 밑줄 치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이것저것 할 테니까 자, 시간을 들여보지요. 자, 약 7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자. 자, 시작. 체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5번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세 문제입니다. 35, 36, 자, 37. 우리가 소설의 마지막 요건 선생님이 좀 복사를 해줘서 같이 봐야겠고.
이거 할 때는 요걸로 하지 말고 샤프 있어? 샤프로 해야 돼. 알겠지? 그래야 이따가 쌤이 얘기해 줄 때 수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못해도 돼요. 지금은 마음껏 틀려라. 자, 3분만 더 드릴게요. 단어들이 어려운 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나아질 테니, 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지금 어디 읽고 있니? 지금 어디 읽고 있어? 좀 천천히 읽는 편이구나. 우리가 이제 요 큰 걸, 요 긴 걸 우리가 나중에 해낼 때는 약간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아마 단어들이 되게 어려울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단어에 메모리 되면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그 단어 모르는 건 바로바로 치고 넘어가야 돼. 시간이 가면서 단어는 익숙하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쌤이 쭉 가면서 저 흐름, 저 체크 있잖아? 저 체크가 되게 익숙해져야 돼. 그 모르더라도 느낌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가줘야 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지금과 달리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게 되면 나중에 시간대로 잡고 그러고 다 들린다. 알겠지? 그래서 독해 속도를 좀 이렇게 높여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이거는 되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모의고사 지문에서 되게 쉬운 지문에 좀 속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거보다 훨씬 더 길고 어려워지거든. 그때는 환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야 돼. 알겠지?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그래서 공부는 불편해요. 내가 불편한 걸 참아야지 뭐 어쩌겠냐. 그치? 또 낯선 건 또 어렵죠. 근데 어떻게 참아야지. 선생님 마인크래프트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도대체 막 또 마인크래프트 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해? 거기 나와 있는 개념어들을 또 알아야 되잖아. 몹이 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개념어들이 있잖아. 뭐 블럭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장 열이 받는 건 막 안산함
이런 거 있잖아. 매끄러운 안산함. 이런 것들 있잖아. 야, 그 위치나, 그 더 중요한 건 또 뭐가 어려워요? 키. 키 있잖아, 키. 이걸 뭐 불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스푼, 막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막. 와, 환장하겠는 거야. 그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거 익숙하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또이또이하지 못하니까, 아, 힘들었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해도, 이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요. 이제. 선생님 보세요. 해도 또 까먹는 거야. 해도 또 까먹고, 해도 또 까먹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 이거밖에 없죠. 노력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지 뭐. 그렇지? 그래서 그것저것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쌤 아들하고 이제 상황극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물론 내 아들하고 상황극 하면요. 그 초등학교 4학년의 그 감성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갑자기 얘가 산 위로 달리더니 아빠 여기에 UFO가 있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극을 막 해요. 갑자기 막 외계어하기 시작합니다. 막 까라보네라 막 이러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환장하겠어요. 자, 근데 되게 불편하고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거든. 다 익숙해야 되고 손도. 왜냐면 내가 손이 느리면 같이 진도를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같이 나갈 수 없으니까 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면, 좀 참아내면, 이제 손에 익으면,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니하고 나하고 사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라고요? 그 세 개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흑채마을이라고, 우리가 지금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은유석과 내가. 그래서 섬 2개가 있는데 그 섬 2개에서 한쪽의 섬은 이제 그 고니가 이제 자신만의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막 이상해. 막 그 도시 이상해. 막 냉장고 집, 막 이런 거 있잖아. TV 집, 막 이런 거 만들고 있어. 뭐 닌텐도 집이라고 해가지고 막 닌텐도 모양의 막 이런 집들 만들고 있어 막. 근데 선생님은 완전 진짜 신도시.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달에 그걸 샀어요. 그거 팔더만. 저기 뭐야, 마인크래프트 집짓기라는 그 예제 책이 있더라고요. 졸라 두꺼워. 그런데 그거를 샀어. 사가지고, 한 달에 2개씩 찍고 있어요. 한 달에 2개씩. 한 달에 2개씩 찍고 있어서 그거 보면서 되게 순서대로 잘 나와 있어서, 근데 조금 약간 좀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이렇게 사서 풀어보시면,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8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8분에 풀어야 돼 라는 것이 이제 자습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막상 8분에 못 풀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와서들 물어요. 선생님, 이 지문을 정말 8분 내에 풀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얘기하고, 아니, 무시해. 이것은 고3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8분 내에 풀 수 있으나, 지금은 한 13분, 적게는 11분 이렇게 해도 돼. 그 책에 30분이면 짓는답니다. 별표 5개 중에서 별표 3개가 있는 거야. 쉽겠군. 그리고 들어갑니다. 30분은 무슨, 물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직 이제 덜 완숙한 것도 있지만,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내 인생에 3시간, 4시간이 사라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막 커피를 갖다 놓잖아. 커피를 딱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럼 맞다, 커피 마시면 식어 있어. 그러니까 완전 초집중이죠. 초집중. 그래서 그제죠. 어제구나. 어제 기차역이 하나 있는데요. 기차역을 내가 만들었어. 그때가 한 12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니가 자다가 목이 말랐는지 일어난 거야. 근데 저쪽 작은 방에서 내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악 이러고 있는데 고니가 딱 들어오더니, 아빠 아직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야 봐봐 진짜 멋있어.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거
기차역이야? 기차역이야. 근데 왜 기찻길이 없어? 그럼 기찻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레일을 깝니다. 그래서 레일을 까는데, 레일을 까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그냥 레일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전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레드스톤 횃불인가? 뭐 그걸 놓으면 자동으로 이게 막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배우는 거야, 이제 하면서. 그걸 딱 했어. 근데 갑자기 고니가, 우와! 해갖고 섬과 섬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토목공사가 필요한 거죠. 바다를 메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토목공사가 섬과 섬을 연결했어. 연결하고 나서, 이야, 이제 자야지. 근데 갑자기 고니가 화장실에 가다가 또 일어난 거야.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뭔가 딱 지을 때쯤 일어나. 그래. 아빠 아직도 지어? 야, 드디어 내가 기찻길을 완성했다. 기찻길에 풀까지 다, 꽃까지 다 했어. 멋지지 않냐? 아빠 짱. 근데 이 기찻길은 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섬에 갔으면 고립이 되니까 다시 와야 되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다시 기찻길을 다시 합니다. 근데 한 번 했잖아. 그러니까 익숙하잖아. 금방 하잖아. 한 번 했으니까. 금방 했어. 근데 갑자기 얘가, 딱 오더니, 야, 드디어 다 했어. 그래서 기찻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얘가 그래. 아빠, 그럼 우리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아빠 섬에 가려면 뭔가 기차를 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기차역이 없네? 그러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기차역을 만든 거예요. 이틀에 걸쳐서. 이야. 그래서 어제 좀 잠을 좀 못 잤어. 근데 하고 나니까 그거 있죠. 되게 고되고 힘든데 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그 야훼, 그 여호와가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물론 선생님은 불자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딱 보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아침에 고니가 보더니 엄지손가락을 탁 지켜줬어요.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이거 하나에.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해서 어렵고 낯설고 하지만 계속 부딪혀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용기라고 한다고. 이런 걸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치? 어렵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거. 이게 용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곤이랑 일부러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들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포켓몬 다 알거든요? 진화체까지. 왜냐면 이 녀석과 이야기를 하고 이 녀석과 이야기를 통하려면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이 나이에. 그러면 포켓몬 진화체 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녀석 최근에 그거 하더만 브롤스타즈. 그리고 이건 뭐야? 그리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손가락에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에드가입니다. 에드가로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나이에 들어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그리고 되게 막 복잡해. 이걸 참 따라가기 어려워. 하지만 어떻게 계속 반복하고 익숙해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면 괜찮죠. 포켓몬고 다 해보셨을 거 아니야. 그치? 쌤, 좀 자랑할까? 쌤 레벨 40입니다. 또 하나 자랑할까요? 도감. 드디어 지난주에 800을 찍었습니다. 미치겠어요. 그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면, 얘가 지금 12살이니까,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를. 진짜 나쁜 녀석이에요. 얘는 5살 때 시작을 해서, 9살 때 끊었어요, 포켓몬은. 근데 나는 뭐야? 이미 발을 들여놨잖아.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어. 자, 뒤로 넘겨. 화이팅 하자고. 자,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책을 복사해드리죠. 자, 보세요. 선생님은 좀 이렇게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한 것과 비교해 보시고요. 비교해 보시고 모자란 거 채우시고 그래서 과제 때 해오시면 되는데 자, 선생님은 되게 좀 이렇게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되게 좀 간결하게 체크를 합니다. 선생님 체크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볼게요. 가보자. 자, 우리가 마지막 고전 소설이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아니야, 야, 먼저 칠판 봐봐, 얘들아. 질문 좀 던져보자. 지웠네. 지웠네. 자, 여기 장애 요소 2명 나옵니다. 누구랑 누구야? 그렇지. 허판서와 그렇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이 훨씬 더 높았던 바로 채봉의 부모와 그 다음에 여기 허판서가 바로 장애 요소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자,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조력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만 잡아냈으면 이 소설 잘 읽은 거예요. 자, 그럼 갈게요. 보자. 평양에 사는 김진사 동그라미. 자, 이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어떻게 써 있어? 김 띄고 진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김 띄고 진사. 자, 이게 성씨고요. 뒤에 띄고 진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이 녀석은 뭐라 그랬죠, 쌤이? 벼슬이나 신분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사가 뭐예요? 괜찮아요. 몰라도 됩니다. 어떤 친구는 진사가 뭐 갈비 이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명륜 진사 갈비고 이 자식아. 자, 그래서 김진사입니다. 진사는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과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속과와 대과. 이때 속과만 합격을 하면요. 그러니까 속과는 수능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대과는 공무원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과에 합격하면 그때 처음 호칭이 진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평양에 사는 김진사 동그라미 쳤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벼슬의 서울을 구하러 간 사이에 자, 그의 안에 이씨 동그라미. 여기서 우리가 이 띄고 씨는요, 씨는 벼슬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뭐 김씨, 그냥 뭐 미스터, 미스이즈, 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씨 동그라미. 특히 여자는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성씨만 던져줍니다. 알겠죠? 이씨 동그라미 잡고요. 딸 채봉 동그라미 주인공이죠. 자, 채봉을 이웃에 사는 자, 장필성 동그라미. 자, 밑줄 쳐 결혼시키기로 한다. 이건 이제 의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 같은 경우는 밑줄 쭉 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장필성이 되는 거고요. 여자 주인공이 채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필성 같은 경우는 장 띄고 필성 이렇게 안 썼죠. 그러니까 필성이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붙였으면 이름이에요. 장필성. 결혼시키기로 한다. 자, 한편 김진사가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편 이렇게 나오면 자, 앞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장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면 전환 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야 이제 선생님 체크니까. 자, 빨리 하세요, 빨리. 자, 한편 이렇게 앞에다가 장면 전환하셔야 됩니다. 한편 김진사가 찾아간 서울의 세도가 허판서 동그라미 치세요. 특히 이때 앞에 세도가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이 있는 사람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권력이 있는 사람. 자, 세도가 자, 허판서 동그라미 칩니다. 자, 헛디고 판서 이렇게 썼잖아요. 자, 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입니다. 장관. 장관. 굉장히 높은 장관이에요. 조선시대 때 장관은 6명밖에 없었습니다. 6조라고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되게 높은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판서 동그라미 잡고요. 김진사에게 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 밑줄 쭉 쳐. 딸을 자신에게 첩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다 밑줄 쳤죠? 밑줄 쳐져 있지? 지금 여러분 다 내 거 보고 있는 거지? 그래. 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선생님이 거기다 결연 혼사장애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럴 때, 자, 첩이라고 돼 있는데, 첩 세모 한번 잡아봐. 첩 세모 한번 잡아봐. 자, 이 첩이라는 것은 그냥 새로운 아내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첩으로 달라고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 첩이 자체가 바로 허판서의 욕망인 거야. 이해 갑니까? 거기 첩에다가 세모 치고 욕망이라고 써. 첩에다 세모 치고 욕망. 아까 얘기했죠. 악인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욕망을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김진사 동그라미 잡으세요. 왜 여기서 동그라미 잡았을까? 위에서 장면이 한번 전환됐잖아요. 그죠? 자, 김진사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그 밑에 뭐라고 썼니? 권력자, 부모,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요거 자체가 바로, 장애 요소, 장애 요소다. 자, 대사가 나와 있어요. 자, 대사가 나왔을 때, 대사의 포인트는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대사의 의도는 마지막에 있다 그랬어요. 물론, 가끔은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사의 포인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대사가 있을 때 앞에가 이유나 원인이고요. 자, 이유나 원인. 자, 그리고 뒤에가 바로 뭐냐면 의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에 체크해 주면서 가야 돼? 여기에 체크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의도에. 그래서 대사의 포인트는 뒤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 체크한 거 보세요. 대사 뒤쪽만 밑줄이 쭉쭉쭉쭉 쳐져 있죠? 맞습니까? 이 의도만 잡고 가셔야 돼요. 왜? 잊어버리거든요. 자, 갈게요. 아유, 영감도 서울 가시더니, 자, 마음이 환심, 바뀌셨구려. 이런 거 몰라도 돼. 환심이란 이런 단어.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야.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서울에 가시더니,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평생 말씀이, 즉, 저같이 얌전한 신랑을 택해서 슬하, 필수어입니다. 곁이라는 뜻이야, 곁. 그러니까 슬하에 자녀를 두고, 곁에 자녀를 두고, 이 슬하는 자녀와 자식 같이 나올 때만 쓰는 단어야. 자, 곁에 두고 걱정 근심이나 안 시키자고 하시더니 이게 뭔 말이요? 그래, 길러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만. 자, 금처럼 옥처럼 길러서. 자, 뒤에 우리가 밑줄 쳤죠. 이게 의도예요. 남의 첩으로 준다고? 여기서 남이 누군데? 허판서. 됐습니까? 남의 첩으로 준다고? 자, 그랬더니 밑에 뭐라고 합니까? 몸 편하면 됐지. 됐습니까? 대사의 포인트만 치고 가는 거야. 다 일대 대사의 포인트만 치고 갑니다. 자, 그랬더니 밑에 뭐라고 합니까? 저기 누구야? 이 씨가 난 그런 호강 안 시키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김진사 동그라미 쳤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번쩍 나서 이런 것도 원래 물결 쳐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결 쳐줘. 열이 번쩍 나서 물결. 자, 대사에서 우선 춤출 일이 있어. 뭔 춤을 춘단 말이요? 자, 라고 하면서 거기 대사가 뭐냐면, 자, 볼게요. 자, 내가 벼슬 없는 늙은이, 백두, 중요하진 않아요. 늙은이로 늙을 것을 우선 허판서 주선으로, 자, 허판서 V표 치세요. 거기 좀 빠져있죠? 허판서 V표. 자, 인물 중에서 지금 현재 장면은 등장하지 않죠. 현재 장면은 인물 몇 명? 2명. 바로 누구랑 누구? 김진사와 이씨. 그런데 인물이 등장하는데 등장하진 않지만은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해줘? 그 인물에다가 V표 쳐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등장은 하진 않는데 언급되는 인물이 있어요. 보통 대사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인물에다가 V표. 허판서 V표 쳐야 돼. 자, 허판서의 주선으로 출세를 했지. 또 내일 모레 현감을 할 거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감사도 하고, 참판도 하고, 이럴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그리고 오른쪽, 마누라는 정경부인이 될 거야. 됐습니까? 이 정경부인은 뭐냐면, 그냥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 그 양반의 높은 벼슬의 아내를 정경부인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 자, 이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 말 말고 데리고 올라갑시다. 부인도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서 얘기가 나오죠. 자, 애기가 즐겨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 자, 이때 이 씨는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호강 안 시키겠어 라고 하다가, 자, 당신이 정경부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애가 우리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다. 자, 중략까지 읽고 나서요. 중략까지 읽고 나서 우리는 사실 일치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원래. 알겠죠? 중략까지 읽고 나서. 자, 그냥 계속 갑니다. 자, 얘기합니다. 아가, 너는 거상, 높은 벼슬의 아내가 좋으냐? 아니면 평범한 부인이 좋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채봉이 등장했죠? 그래서 인물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파이팅! 자, 집중해야 돼. 집중. 자, 좋으냐? 자, 라고 했더니, 자, 채봉이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 오른쪽에 중간에는 서계라고 써 있죠. 서술자기. 아직 몰라야 돼요. 아직 몰라도 됩니다. 채봉이가 보통 집 처녀 같으면 이런 말에 대해서
아무리 부모 말일지라도 무엇이라고 대꾸하여 대답하리겠지만 자, 채봉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거 서술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서술자 개입 써놨어. 중요하잖아. 뭐라고 합니까? 채봉이 닭의 입이 될 겁니다. 이런 대사의 포인트에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여염집 부인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허판서의 첩이 되겠다는 얘기니 장필성과 결혼하겠다는 얘기니 장필성.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줘야죠.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 같은 호강은 없을 텐데. 자, 부인이 말을 가로막아서 김진사 쳐다봅니다. 자, 인물 셋 다 등장했습니다. 자,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영감은 어린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자, 여자 자식이라는 것은 바깥 부모 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지. 여기 밑줄 쳤죠. 그죠? 근거가 뭐니? 뭐라고 써놨어? 유교적이다라고 적어놨을 거야. 그렇지? 유교적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너는 네 방으로 가거라.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때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 거기 이때 보이죠? 그지? 이때 앞에다 뭐 했어야 돼? 장면 전환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보여서 채봉이 동그라미 쳤고요. 초당 네모 쳤습니다. 왜? 공간적 배경이니까. 됐죠? 자, 네모를 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눈으로 쭉 읽다가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밑으로 세 번째 줄. 부모의 근심을 끼칠지라도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끼칠지라도 자, 결국 뭐 하겠다는 얘기야? 나 부모 말 듣겠다 안 듣겠다? 안 듣겠다. 누구 찾아가겠다? 장필성이. 자, 하는데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추향이 등장합니다.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지금 채봉이의 시련 맞니? 그럼 이제 우리가 뭐에 주목해줘야 돼? 조력자의 유무를 생각해야 돼. 조력자가 있느냐 없느냐야. 없으면 스스로 돌파합니다. 됐죠?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대사의 마지막. 그렇죠? 그랬더니 자, 취향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사의 밑에 두 번째 줄. 올라가시면 그만이지만 나는 이 바닥에서 살면서 장필성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채봉이 뭐라고 합니까? 방법이 있다. 됐죠?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마지막 줄에. 가다가 중간길, 중로, 중간길에서 난 도망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전체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자, 35번. 보기는 이 부인의 태도와 심리 변화, 태도가 바뀌었다고요. 됐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 거야?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말하는 긍정과 부정의 기준은 주인공 기준이야. 주인공에게 긍정이었다가 부정으로 바뀌죠? 정답 4번입니다. 자, 딸의 삶이 바늘방석처럼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딸 편을 들었다가 자, 김진사의 뜻대로 결정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정경부인이 될 수 있다. 정경부인 세모. 자, 거기다 뭐라고 쓸래? 얘 바뀐 이유가 탐욕이죠. 맞습니까? 정경부인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라고 적어. 자, 36번 아이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36번. 자, 36번 많이 틀렸는데 거기 A를 통해서 자, 추리할 수 있는 채봉의 성격인데 자, 1번에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신의. 됐습니까? 신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부모의 태도에 탄식하죠. 맞습니까? 신의를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뭐가 눈에 들어와? 사랑과 신의를 지킨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출세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 삶과는 거리가 먼다. 출세라는 것은 벼슬입니다. 탐욕이에요. 자, 5번에 보시면 오른쪽 제일 끝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주도적 해결이 눈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조력자. 됐습니까? 조력자 파트. 조력자가 있니 없니를 묻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성의 성격이 뭐라고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라고 그랬지. 즉 인물의 특성과 조력자의 유무를 가지고 만든 선지가 5번 선지야. 됐지?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자, 봐봐. 부모의 분부보다 장필성과의 언약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 채봉은 가정에서의 책임보다는 사회에서 책임이야? 자, 질문. 자, 이때 사회는 어떤 사회? 조선사회. 맞습니다. 조선사회죠. 그러면 조선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교적입니다. 그 유교적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유교적인 건 뭐야? 충과 효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사회로 뻗어나갔다는 얘기는 얘가 충과 효를 한다는 얘기니? 아니죠. 됐습니까? 부모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회는 거기다 적어 유교적 충효라고 적으셔야 돼요. 유교적 충효. 유교적 충효라고 적어. 자, 유교적 충효. 유교적 충효라고 적어. 여기.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자, 넘겨봐. 자, 기역과 니은을 이 글의 상황에 적용해 볼 때, 자, 대응시키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자, 볼게요. 자, 기역이 어딨나? 자, 기역이 어딨냐면 두 번째 장면에 있어요. 달개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50페이지에. 그죠? 50페이지에 한 중간에 두 번째 장면. 달개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 자, 그러면 달개 입은 긍정, 부정? 긍정. 소의 뒤는 부정. 그렇지. 긍부로 파악해야죠. 됐습니다. 무조건 기역, 니은 나오면 긍부로 파악하세요. 알겠죠? 긍부로 파악해. 자, 그러면 긍정적, 부정적 했을 때 대응시키기 어려운 것은. 자, 보세요. 1번에 가난, 부귀영화. 가난이 긍정이고요. 부귀영화가 부정입니다. 됐죠? 자, 이 얘기야. 부귀영화가 욕망이고요. 자, 가난은 무욕입니다. 여염집 부인, 장필성의 아내, 사랑을 통한 인연. 근데 독신이에요? 결혼하지 못한 처지는 아니죠? 이걸 부정으로 봐요. 정답 5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